자, 우리가 오늘 그 수능 첫 번째 시간에 다룰 내용은 다항식 컨트롤인데, 자, 얘는 우리가 다항 함수를 다루는 여러 가지 도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거야. 자, 우리가 기존에 내신 대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배워왔던 여러 가지 도구나 아니면 겨울방학 때 수능 수업하면서 배웠던 이런 도구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잘 정돈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좀 흩어져 있을 거거든. 그래서 내가 내용은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자유자재로 쓰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자, 이거를 우리가 능숙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다항식을 다루는 거를 먼저 첫 번째 주제로 할 겁니다. 자, 여기 다항식을 다루는 거는 우리가 결국에 미적분이랑도 연결돼. 우리가 미적분에서는 합성함수를 다루기도 하고 이럴 때 합성함수는 다항함수랑 삼각함수, 다항함수랑 지수함수 이렇게 우리가 합성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 다항식을 얼마나 잘 다루냐는 공통 과목을 벗어나서 미적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항함수를 다루는 거는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식의 관점에서 보기도 해요. 자, 얘네 두 개를 얼마나 잘 왔다 갔다 하는지가 관건이야.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래프를 보면 식이 눈에 보여야 되고 식을 보면 그래프가 눈에 보여야 돼. 이 그래프에서 식을 생각해내고 그 식에서 나는 결론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계산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1차적으로 다항함수를 잘 하려면 여기에서 그래프랑 식의 상호 보완, 왔다 갔다를 정말 잘해야 돼.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그래프에서 식을 세우지 않고서도 계산하는 도구까지도 연습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울 때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차함수야. 자, 이 차함수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내신 대비할 때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그림으로 볼게요. 자, 여기 이 차함수처럼 생겨있는 함수를 함수 fx라고 두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gx라고 두겠습니다. 자,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를 1이랑 3이라고 임의로 그냥 설정을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차함수라는 거는 얘네 둘의 교점을 근으로 가지는 함수지. 말 그대로 fx의 함수값에서 gx의 함수값을 뺐으니까 얘네는 함수값이 동일하니까 당연히 뺀 차함수의 높이는 0이 될 거고 여기도 함수값이 동일하니까 얘네 두 개를 뺀 fx에서 내가 gx를 뺀 높이는 당연히 0이 되겠지.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한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fx의 함수값에서 얘를 빼면 음수가 나오고 그 길이가 딱 이 길이랑 일치하게 만들어지지.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 fx에서 내가 gx를 뺀 차함수는 1이랑 3에서 x축이랑 만나는 그래프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얘를 식을 세우면 x 빼기 1, 그 다음에 x 빼기 3이라고 세워지고 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따라가겠죠.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상식이지, 상식. 자, 여기에서 내가 다시 fx로 식을 바꿀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fx는 gx만 넘겨주면 되죠. 자, p에 x-1, x 빼기 3에다가 여기에 뭐를 넘겨서 더해주는가? gx를 넘겨서 더해주는 거지. 근데 이것도 잘 보면 그냥 같은 식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다라는 게 느껴질 텐데 여기 있는 이 식이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차함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파란색 식이 잘 보면 fx-gx야. 근데 내가 fx를 구하고 싶다며. 근데 파란색 식은 뭐다? f에서 g를 뺀 거다. 그럼 당연히 g를 더해줘야 f가 되지 않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차함수로 식을 세운다라는 거는 그래프에서 두 함수에 뭐를 관찰한다? 관계를 관찰한다. 자, 우리가 두 함수의 관계를 관찰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관찰한다? 교점을 기준으로 관찰한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는 뭐야? 1과 3이 교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1과 3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차함수가 되는 거고 나는 여기에서 fx가 필요하니까 이 차함수에다가 이 관계성에 해당하는 상대 함수를 더해줘야 fx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차함수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차함수로 함수식을 세워라고 하는 거는 내가 fx를 세우고 싶은데 fx가 x축에 대한 정보가 온전치 않으니 다른 함수와의 관계성으로 식을 세우고 그 함수를 다시 더해줘야 fx가 되는 논리적 구조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적용을 할 건데, 자, 니네가 이 차함수가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잖아? 그럼 의외로 차함수 잘해. 왜냐면 얘는 뭔가 그림이 나한테 얘기하거든. 차함수로 식을 세워 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아도 자, 내가 차함수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함수 fx 식을 세울 거예요. 함수 fx가 그냥 조금 전처럼 2차 함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얘가 1,1을 지나면서 동시에 3,4를 지난다고, 3,5라고 할까요? 3,5를 지난다라고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니네는 어떻게 식을 시작하냐면, 2차 함수, 꿀이네. 왜? 미정계수 기껏 해봐야 몇 개밖에 안 되니까, 3개밖에 안 되니까 하고 여기에 때려 넣는다고. 틀린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시험장에서 긴장돼서 아무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으면 이런 원초적인 방법에 본인을 살려줄 수도 있어. 선생님,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거 대입해서 계산하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는 거는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을까. 자, 여기에서 함수 fx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자, 얘가 여기 1,1을 지난대. 근데 여기에 3,5도 지난대요. 그러면 뭐가 보여? 두 점 지나는 직선과의 관계성이 보이지. 그래서 얘 식을 세울 때도 나는 차 함수를 활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식이 x값의 증가량, y값의 증가량 하면 기울기 2 나오나요? 자, 1 대입해서 1 나와야 되니까 2x-1이 되겠지? 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fx식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와의 관계를 바라본다? 얘와의 관계로 식을 세운다. 얘와의 관계로 식을 세운다는 거는 얘와의 교점으로 식을 세운다라는 거야. 이 두 녀석의 교점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녀석의 교점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 빼기 1, x 빼기 3이 되는 거잖아.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니까 p라고 둘게요. 근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얘는 fx가 아니라고. 얘는 fx랑 누구? 저기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함수와의 차함수라고. 근데 나는 왼쪽에 fx라고 썼잖아.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얘를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더해줘야지. 뭐를 더해줘야 돼? 2x-1을 더해줘야죠. 왜? 여기 앞에 있는 게 fx에서 노란색을 뺀 거니까 노란색을 다시 더해줘야 fx가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차함수로 식을 세운다라는 거는 차함수로 관계성을 먼저 맺은 다음에 옆에 상대 함수를 더해줘서 최종적으로 보정까지 해주면 fx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함수 식을 바라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차함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식 세울 때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한 특정 인수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 우리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는 워낙 익숙하고 워낙 알려주지 않아도 잘하니까 자, 얘는 특정 인수에 대한 내림차순으로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자, 선생님이 x 빼기 p라는 특정 인수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식이 있다라고 봅시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거는 이 식을 보고 얘를 찾을 게 아니야. 이 식을 보고 이 값을 선생님이 설명해 준 다음에 우리는 얘네들의 정보를 보고 이 식을 세울 거야. 자, 그랬을 때 위에 있는 식에다가 x 자리에 p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x 자리에 p 집어넣으면 여기 다 사라지고 a 제로가 남지. 자, 그래서 x에다가 p를 집어넣은 값은 이 함수에 뭐랑 똑같다? 상수항이랑 똑같다. 그래서 얘가 뭐랑 똑같다라는 거야? fp랑 같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식을 미분해 봅시다. 자, 미분했을 때 앞에는 선생님 다 생략하고 여기서부터 미분해 볼게요. 자, 그러면 2배에 이 a2에 x-p에 더하기 a1이라고 되겠죠. 자, 이번에는 내가 이 식에다가 p를 대입해. 그러면 f'(p) 되고 여기 다 사라지고 a1이다 라고 남겠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1이 뭐랑 같다? f'(p랑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식을 다시 한 번 더 미분할게요. 그럼 f'(x) 대
자, 쭉 미분하면 여기 2A2로 끝나. 여기 앞에까지는 X 빼기 P라는 인수를 다 가지고 있겠지. 자, 여기 식에다가 내가 P를 대입하면 앞에 있는 거는 0돼서 사라지고 2A2만 남는다. 자, 따라서 2'이죠. 두 번 미분했으니까. 자, 따라서 A2의 값은 2분의 F2' P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얘는 2분의 F2' P다. 자, 3번은 보면 함수 fx가 값이 주어져 있는데 안에 보면 동일해. 뭐가? x값이. 그럼 x값이 다 똑같은데 함수값 한 번, 미분한 값, 두 번 미분한 값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얘를 뭐에 대한? x 빼기 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봅시다. 자, fx, x 빼기 2의 3승. 그러니까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야. 자, 이 녀석의 최고창의 개수는 1. 자, 그 다음에 x 빼기 2의 제곱. 제곱의 개수는 f2'의 값을 2로 나눠준 값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4를 써줘야죠. 자, 그 다음에 x 빼기 2의 1승의 개수는 여기 앞에 5라고 쓰시면 되고 마지막 상수항은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3 대입해서 써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대입한 값도 너무 깔끔하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은근히 많이 만나는 상황이야. 자, 여기 주어져 있는 다항함수가 fx는 0. 여기는 꼭 0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높이여도 상관없어. 자, 그래서 얘는 0이어도 되고 y는 k여도 돼. 자, 앞으로 이런 상수함수 있지? 자, 이 상수함수를 선생님이 뭐라고 부를 거냐면 기준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따라서 이 fx가 상수함수와의 교점이 딱 2개야. 근데 그 2개로 모든 근을 다 나타내는 거야. 자, 모든 근을 다 나타낸다라는 거는 얘가 3차 함수면 근 3개가 다 표현돼 있어야 되고 얘가 4차 함수면 근 4개가 다 표현돼 있어야 돼. 자, 편의상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6차 함수다라고 두면 여기 있는 기준선에 근 6개가 다 표시가 돼야 되거든. 자, 얘는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니까 최소 3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자, 여기도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니까 3중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근 6개 다 나왔죠. 그러면 이 6차 함수의 근 6개가 다 표현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비율 관계 공식을 쓸 수 있는데 그 비율은 뭐랑 똑같냐? 여기가 3중근이잖아. 그러면 여기 근의 중복도랑 똑같은 거야. 여기 3중근이면 여기가 3, 여기도 3중근이면 3. 그래서 얘 대 얘가 3대 3이다. 아마 내신할 때 다 했었던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에서도 여기 이렇게 극값까지 자르면 여기가 2대 1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기준선에 3차 함수 근 하나, 여기는 근 2개. 그래서 몇 대면? 2대 1이야. 자, 이런 거 우리가 4차 함수에서도 많이 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기준선에 여기 근이 3개 중복돼 있고 여기 근이 하나. 자, 2개의 근으로 모든 근이 이 기준선에 다 표현이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 극값까지 거리의 비율이 얘는 1, 여기는 3개 중복돼 있으니까 그 중복도의 개수 1대 3이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상식이어야 돼, 우리한테.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1번을 볼게요. 자, 1번은 선생님이 4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텐데 이 풀이 방법을 잘 숙지해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자, 함수값 2개와 미분계수값 하나 주어져 있어. 자, f4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지. 자, 첫 번째 방법.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fx를 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두고 여기에다가 저기 주어져 있는 값들을 차례로 대입하는 방법. 자, 이거 선생님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거 하려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장에서 내가 너무 긴장했어. 뭔가 잘 안 떠올라. 그러면 이렇게라도 풀어내셔야 돼요. 최후의 수단이다. 나를 살려줄. 자, 공부할 때는 저거를 손에 익히는 게 아니라 그랬어. 자, 그래서 두 번째 풀이부터가 중요합니다. 얘는 내가 안 알려줘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거 연습하지 말라고.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왜 연습해?
이거 연습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두 번째 풀이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풀이. 자, 첫 번째, 여기 다항한 수를 세울 때 내가 얘 X축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 X축이 아니어도 이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 두 개로 나는 뭐를 세울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y는 x값의 증가량 1분의 y값의 증가량이니까 기울기는 2고 1 대입해서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야. 자, 얘랑 뭘로 세운다? 관계성으로 식을 세운다. 자, 얘랑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바로 뭐라고? 차함수로 식을 세운다. 자, 그래서 fx식은 일단 얘와의 뭐를 먼저 쓴다? 여기에 관계식을 먼저 쓴다. 자, 얘와의 관계식은 어떤 관계식이에요? 2,3에서 만나고 1,1에서 만나니까 교점의 x좌표, 이 1을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부터 세우는 거야. 자, 얘랑 얘 교점의 x좌표가 2랑 1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로 먼저 관계성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를 해준다? 보정해준다. 왜? 얘는 fx에서 뭐를 뺀 식이야? 2x-1을 뺀 식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저기 관계를 맺은 상대 함수를 다시 더해줘야 온전한 fx가 된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x 빼기 알파라고 이렇게 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뭘로 관계성을 바라볼 거냐면 여기 x좌표가 1인데 자, 여기도 x좌표가 1이야. 완전 좋죠? 자, 그래서 얘네 둘로 관계성을 바라볼 겁니다. 자, 여기서 함수값 하나, 미분계수값 하나 주어져 있다라는 거는 자, 이 함수에 뭐가 주어져 있는 거야? 그렇지, 접선이 주어져 있는 거지. 자, 여기 점이 1,1인데 여기 접선 기울기가 4라는 거니까 이 접선식은 4x에 1 대입하면 1 나오려면 4x 빼기 3이다 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거지. 그럼 나는 이번에 누구랑 관계를 맺는 거야? 얘랑 관계를 맺는 거예요. fx. 그래서 나는 fx식을 세울 때 얘와의 관계성으로 식을 세운다. 얘랑 관계는 뭐야? 1에서 접한다 식으로 나타내면 중근을 갖는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식은 얘와의 관계식이야. 어떤 관계식? 둘의 차함수 관계식이라고.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다시 뭐를 보정해줘야 돼? 관계를 맺은 상대 함수를 보정해줘야 된다. 그래야 fx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fx식은 이렇게 세우면 돼.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는 x 빼기 알파라고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차함수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똑같이 얘를 바라보는데 이번에는 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 안에 들어가 있는 x좌표가 죄다 1이니까 x 빼기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라본다. 특정 인수를 타겟으로 해서 걔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쓰는 겁니다. 자, fx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주어져 있지. 자, 여기에서 2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p. 자, 얘를 알려면 어떤 값이 주어져 있어야 돼? f2' 1 나누기 2의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으니까 얘는 미정계수로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 빼기 1의 개수는 여기 4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얘를 찾기 위해서 뭐 이용하면 돼요? f2의 값은 3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돼요. 자, 나는 여기 중에서 뭘로 식을 세우냐? 다 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최후의 보류. 공부할 때는 연습할 필요 없어. 니네 연습 안 해도 저거 할 수 있어. 여기 있는 세 가지 풀이를 완벽하게 얘만큼 스피드하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줘야 돼. 이해됐죠? 자, 여기에서 이걸 쓰냐, 이걸 쓰냐, 이걸 쓰냐는 본인이 상황에 맞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보면 얘네랑 얘도 어떻게 보면 같은 식이거든? 잘 보면 얘 식 전개하면 여기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얘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구조적으로 얘랑 똑같아.
그래, 같은 식이야. 당연히 같은 식이겠지. 똑같은 fx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정리하냐의 차이다. 자, 밑에 있는 식은 좀 뭐가 편해요? 숫자 대입도 편해. 왜냐면 여기 있는 숫자가 다 똑같은 숫자로 바뀌거든. 그 다음에 미분도 편해요. 얘는 막 곱미분 써야 되잖아. 근데 얘는 미분도 편해. 그럼 얘가 만능이냐? 또 그건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차함수로 세우는 게 훨씬 더 빠를 때도 있어. 그거는 내가 문제를 접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체화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 2번.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지금 0,7, 1,3, 그 다음에 2,5를 지난대. 얘는 뭐 미분계수값 이런 거 없지. 그러니까 얘는 관계성으로 그냥 식을 세울게요. 차함수로 식을 세우겠습니다. 자, 함수 하나 잡아냅시다. 자, 뭘로 잡아낼까요? 뭐 뭘로 잡든 상관없어요. 얘로 잡아낼까요? 자, 그러면 얘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x값의 증가량 1분의 y값의 증가량 2. 기울기 2. 자, 1 대입하면 3, 2 대입하면 5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얘랑 관계를 맺읍시다. 자, fx는 얘랑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 1과 2에서 만난다. 자, x 빼기 1, x 빼기 2, 3차 함수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자, 여기 관계 맺은 함수 다시 더해주는 형태로 보정해준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는 x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빼기 알파, 플러스 알파 뭐 상관없어요. 본인이 편한 대로 1차씩 하나 잡아주고 자, 여기 F형이 7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0 대입하면 얼마 만들어져?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인데 얘가 7이다 해서 구하면 fx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갈게요.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 자, 문제 4번.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 자, 방정식 fx는 9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이 세 실근의 크기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고 y는 9랑 여기 만나는 점 세 점의 x좌표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는 fx랑 9랑 관계식을 맺으면 되죠. 그러면 관계식을 맺으면 여기는 이 세 점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까요? 자, 얘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 차함수 하나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 상대 함수 9까지 더해주시면 되죠. 자, 여기 들어가는 상대 함수는 3차 함수겠지. 알파, 베타, 감마를 x축과의 교점으로 가지는 3차 함수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0 대입하면 1 나와야 되니까 얘가 9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8로 끝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세 근이 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fx의 세근이 아니야. 여기서 보면 fx랑 9가 만나는 세 교점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이 노란색 박스에 들어가 있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알고 있는 게 최고차항이랑 상수항 알고 있네. 그럼 여기에서 세근의 곱은 이런 거 부호 틀리면 안 돼.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다 라고 해서 8입니다. 근데 그 세근이 등비수열이야. 자, 등비수열 홀수계 여러 개 곱할 때는 등비 중앙에 있는지 보고 베타가 등비 중앙이겠죠? 등비 중앙 3번 곱해주면 되죠. 얘가 8이다. 자, 따라서 베타는 얼마다? 2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 있는 이 방정식에 2를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F2의 값이 얼마라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 F2의 값은 9다. 왜? 노란색에 2 대입하면 0이니까 F2는 9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F2가 9라고 주어져 있지. 자, 박스 밑에 이런 거 보여? F'2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지. 자, 그 앞에 또 뭐 보여요? F0의 값이 1이라고 주어져 있지. 아까 1번 문제에서 풀었던 예제랑 똑같네? 자, 나는 어떻게 푼다? 1번. 이렇게 두 점 지나는 직선과의 관계, 차함수로 식을 세우거나 2번.
자, 얘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는 접선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니까 이 접선과 관계, 차함수로 식을 세우거나 아니면 여기도 2, 여기도 2니까 x 빼기 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세우거나 세 개 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에서는 뭘로 식 세우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은 x 빼기 2를 타겟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x 빼기 2의 3승. 자, x 빼기 2의 제곱은 개수는 몰라, p. 자,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에 x 빼기 2. 상수항은 9니까 플러스 9다. 자, 여기 있는 식에다가 뭐 대입해서 0 대입하면 1이다 라고 하면 식이 완벽하게 나오겠죠. 자, 5번 해보세요. 자, 같이 봅시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식에서 의미하는 거는 그 fx가 감소하는 구간의 가장 큰 x좌표가 2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자, 여기에서는 상수함수랑 교점의 개수를 3개로 만들어주는 그 상수함수의 가장 낮은 높이가 3분의 8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4차 함수 개형 중에 이렇게 W 모양으로 생긴 애는 안 돼. 왜냐면 W 모양으로 생긴 애는 교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는 게 얘 초가야, 얘 초가. 이 높이 초가. 그러니까 최소값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비대칭으로 생긴 W 모양이 4차 함수 fx의 개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이런 개형으로 잡을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잡을지만 정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형태로 내가 잡는다라고 하면 교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는 최초의 상수함수 높이가 여기니까 여기 높이가 3분의 8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3분의 8이고 자, 문제에서 0,0을 지나면서 1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이래. 자, 근데 아까 가본 중에서 감소하는 구간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x좌표 중에 가장 큰 x좌표가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x좌표가 2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1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이거든? 그럼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점은 여기 두 군데 있잖아. 그럼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1일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가 1이든 여기가 1이든 0의 함수값은 여기 어디선가 F0이 정해진다라는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F0의 값이 0이래. 근데 여기 높이가 3분의 8이야. 근데 여기 높이는 다 3분의 8보다 커. 그래서 여기에서 F0을 0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케이스는 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이유로 3분의 8의 높이는 어디? 여기로 정해주면 될 거고 그때 감소하는 구간은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가장 큰 x좌표는 여기 2. 자,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점 중에 x좌표 1이 있어야 되니까 1은 여기 있거나 여기에 있어야 돼.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둘 중에 어디 한 군데가 될 거고 여기서 F0의 값이 0이니까 여기 3분의 8보다 낮은 위치 어딘가에 여기 0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됐던 여기가 됐던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여기 3분의 8보다 낮은 위치 여기 어딘가에 이 함수는 0,0을 지나게끔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뭘로 식 세울 거냐면 그냥 여기 있는 이 상수 함수와의 차 함수로 그냥 바로 세울게요. 자, 그래서 fx는 자, 이 상수 함수랑 차 함수로 식을 세우면 일단은 2에서 접하니까 여기에서 중근 가지고 나머지 인수는 모르니까 일단 생략하고 그 다음에 얘는 fx식이 아니라 차함수식이지. 그래서 상대편 연립한 식 다시 한 번 더 더해주는 형태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 내가 써야 되는 게 f0의 값이 0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f'1의 값이 0이라는 거 쓸 거야. 자, 상수항부터 맞추겠습니다. 자, 상수항이 0이 되려면 여기 앞에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3분의 8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근데 여기 상수항이 4야. 그럼 여기 4랑 여기 있는 상수항 곱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 마이너스 3분의 8이 만들어져야 얘랑 더해서 사라질 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 자, 최고창의 개수는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x제곱으로 잡으면 되고 그럼 가운데 여기만 미정계수 px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곱미분 써서 1 대입하면 0이다 라고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뒤로 가서 걔 거리곱 볼게요. 자, 방학 때 여기 학원에서 수능 수업 들었으면 아마 영배쌤한테 다 배웠던 내용일 텐데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기존까지는 우리가 내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리 곱을 약간 제한적으로 썼었거든. 근데 이제 수능 문제 풀 때는 내가 서술형 풀이를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풀이를 최대한 간결하게 하는 게 좋아. 자, 그래서 거리 곱이라는 거는 내가 다항함수 식을 세울 때 여기 있는 기준선, 꼭 x축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내가 어떤 기준선에 이 다항함수의 인수들이 일단 모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3차 함수면 근이 3개가 내가 세우려고 하는 기준선에 근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자, 내가 식을 세우지 않고 그래프에서 함수값을 바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의미하는 게 뭐야? 식이 세워져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식을 세워줬으면 굳이 거리곱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얘를 쓸 때는 언제냐면 내가 그래프에서 식을 세우고,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여기 있는 내가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함수값을 계산을 하면 되겠지. 원래 이 단계로 들어갈 건데 어차피 아까 선생님이 수투는 무슨 과목이라 했어? 그래프랑 식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목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그래프를 보고 빨리 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식을 형상화해 놓은 게 그래프거든.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 식의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으면 식을 세우지 않고 함수값을 바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식이랑 비교하면 그냥 아주 간단한 형태야. 자,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x 3차 함수라고 둘게요. 얘는 1, 2, 3이라고 두고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냥 p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f4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원래 내가 식을 세운다라고 하면 원래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x축과의 교점이 1, 2, 3이니까 식을 세우겠죠. 여기 밑에 선생님 세우는 것처럼 fx는 p에 x 빼기 1, x 빼기 x 빼기 3이라고 식을 세우겠지. 그 식을 세운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4의 함수값이면 얘가 x축이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가 곧 4의 함수값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실제로 4를 집어넣으면 p 곱하기 여기에 4 집어넣으면 4 빼기 1,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4 빼기 2,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4 빼기 3 이렇게 곱해지는데 여기에서 4 빼기 1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말 그대로 1이 여기 인수야. 절편이야, 절편. 이 절편 보고 식을 세웠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당연히 x축에 놓여있는 절편이라고. 그럼 여기 4 빼기 1이라는 거는 4에서부터 여기까지 절편까지의 거리고 그 다음에 4 빼기 2는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 4 빼기 3은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함수 값에서 그 x좌표에서 각각의 기준선에 있는 x좌표끼리의 거리를 곱해준 게 바로 여기 함수 값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x축일 때 함수 값인 거고 얘가 x축이 아니면 그 기준선에서부터의 거리를 재는 게 되겠죠. 얘를 위아래로 평행이동 시켜도 여기 높이, 여기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똑같이 써먹을 수가 있겠지. 자, 그랬을 때 반드시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빠뜨리지 않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 만약에 선생님 여기 거리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에 2.5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여기 2.5에서 각 절편까지 거리제에서 곱하면 양수지. 근데 2.5에서의 함수값은 음수죠. 그러면 얘는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부호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가 재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각 절편까지의 거리의 곱과 최고차항의 개수를 곱해서 걔를 양수화시킨 게 여기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2차 함수가 있고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여기 길이가 3, 여기 길이가 3이라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기준선에 근 2개 다 나와 있지. 그럼 나는 여기 길이를 잴 거야. 그럼 여기 길이를 잴 거면 각 절편까지의 거리를 곱해서 최고차항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 최고차항의 개수를 선생님이 편의상 1이라고 두면 여기 거리는 9가 나오는 거야. 그럼 거리가 9기 때문에 이 녀석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지. x축에서부터의 거리가 9니까 함수값은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 식을 세우지 않고 그래프에서 여기 높이를 바로 재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절편까지의 거리를 재서 다 곱한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까지 딱 곱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예제 볼게요. 아마 이게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방학 때 배우고 아마
한동안 안 쓰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럼 다시 정리해 주는 거야. 자, 얘는 여기가 1, 7이라고 둘게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식을 세우지 않고 바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자, 여기에다가 5의 함수값을 계산하려면 여기 5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선으로 보는 거지. 그럼 이 기준선에 근이 3개가 다 표현이 돼 있어. 그럼 3개가 다 표현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잽니다. 4죠. 근데 이 4는 몇 번 곱해야 돼? 2번 곱해야 돼. 왜냐면 식에서도 제곱으로 나타나거든. 그치? 그래서 2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까지 길이는 2죠. 한 번 곱해주고 여기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이 길이가 나와. 그럼 이 길이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가 x축이면 여기에서 길이만큼 빼주면 함수값이 되는 거고 여기가 100이다. 그럼 100에서 이 길이만큼 빼주면 함수값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 거리곱을 이용해서 접선 기울기도 한번 봐볼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fx의 접선 기울기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 고함수의 함수값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하겠다라는 건 뭐야? 함수값을 거리곱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편의상 가장 많이 나오는 3차 함수로 둘게요. 자, 이 3차 함수에 자, 여기 극점을 편의상 1이라고 두고 여기를 5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변곡점의 x좌표는 3이 되겠지. 자,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 거야. 자, 변곡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구할 건데 접선 기울기는 f'x의 함수값이야. 그럼 나는 얘를 보고 f'x를 그려. 그럼 f'x를 그리면 그림이 여기가 1, 3,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 기울기라는 거는 밑에 있는 2차 함수에서 얘 높이를 재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기준선에 2차 함수의 근 2개가 다 표현이 돼 있으니까 거리곱을 쓸 수 있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가 2고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가 2입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최고창의 개수인데 여기 그림에서 거리곱 쓰고 있지. 그럼 이 그림의 최고창의 개수를 곱해줘야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fx의 최고창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p다라고 하면 여기 2차 함수의 최고창의 개수는 3p니까 여기에는 3p를 곱해줘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 됐을까?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야? 여기 길이야, 길이. 근데 나는 여기에서 버젓이 봐도 음수인 거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거리곱을 언제 쓰는 거냐면 그림에서 쓰는 거야. 그림에서는 이게 나한테 시각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써야 되는 게 음수인지 양수인지 이런 것도 눈에 명확하게 보이거든.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은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 함수값은 음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실제로 얘가 변곡점일 때는 여기에서의 기울기를 막 2번까지 미분 안 하고 이 상황에서 빨리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 2차 함수의 극점 좌표를 알고 있으면 극점 좌표 알고 있으면 걔가 2차 함수의 두 근이니까 여기에서 바로 도함수에서 거리곱 때려버리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이스한 경우는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아. 우리가 3차 함수에서 이렇게 극점 x좌표까지 다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뭐 하나만 주거나 점 하나는 이상한데 알려주거나 이렇게 알려주지 이렇게 예쁜 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많이 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접선 기울기를 구할 때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서 구하는 형태를 되게 많이 볼 텐데 자, 이거를 미분계수의 정의를 선생님 그림으로 다시 나타내 볼 거거든. 그 전에 미분계수 정의 이런 건 설명하지 않습니다. 수능 수업에서는. 자, 얘가 A에서의 미분계수는 정의 쓰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FA 함수값이 0이다. 자, FA가 0인 지점에서 접선 기울기를 센다라고 칠게요. 그럼 FA가 0이니까 여기 FA에 0 집어넣어봐. 그러면 F'A식은 이렇게 바뀌지. 맞아요? 그러면 FA가 0이니까 그냥 여기는 안 써버린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랑 같이 fx는 x 빼기 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죠. 그치?
당연히 얘가 0분의 0꼴이니까 얘는 x 빼기 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지. 내가 fa가 0이라고 설정했으니까 지금 가정을 한 거야. fa가 0이라면 얘는 x 빼기 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 그럼 약분되지 않겠어?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애는 x 빼기 a랑 뭐식이 있을 텐데 이 약분되고 얘만 남겠지. 그럼 여기에 a 대입한 게 미분계수다라고 되겠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하기 전에 숫자로 예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fx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자, 우리는 f'2를 구할 거야. 자, f'2를 구하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내신할 때는 어떻게 했었어야 됐어? 뭐 서술형도 있고 하니까 몫의 미분 써서 계산하면 되죠. 몫의 미분 써서 2 대입하면 되지. 자, 근데 우리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서 나타낼 거야. 자, 조금 전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얘는 x 빼기 2분의 fx 빼기 f인데 얘는 f2가 0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fx 집어넣으면 누가 약분돼요? x 빼기 2가 약분되지. 그래서 x 빼기 2가 약분되고 여기 식은 뭐가 남냐면 x제곱 더하기 1만 남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2를 대입해서 구한 5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다시 볼게요. 자, 얘 곱미분 쓰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 사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그림에서 빨리빨리 캐치하려고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내가 f'2를 구한다.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이 얘가 인수로 가지고 있죠. 구하려고 하는 점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는 저기 인수 하나 약분해서 버리고 남아있는 식의 극한을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 지금 같은 식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다 라고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림에 옮겨 볼게요. 자, 얘가 1, 2, 3을 근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1, 2, 3이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1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구하래요.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접선 기울기가 어디야? 함수값이 0인 지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구하고 있지. 그럼 뭐 된다? 약분된다. 약분되고 다항함수면 fx식에 나머지 값만 남아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지? 1을 집어넣는 거지? 그럼 여기에 1을 집어넣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서부터 2까지 거리 재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는 게 1 빼기 3이니까 여기서부터 2까지 거리 재는 거. 그러면 여기서 거리 재면 1이고 여기에서 거리 재면 2라서 여기 있는 기울기는 2다 라고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식이 세워져 있잖아. 그럼 식 보고 하면 돼. 근데 식이 없어. 그림이 있어. 여기에 뭐 미정계수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좌표는 안 나와 있는데 길이만 나와 있을 수도 있어. 그랬을 때 그림에서 해결하려고 식이랑 계속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거야. 2에서 접선기울기를 구할 거지. 어디서 구하고 있어요? 인수에서 접선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인수 하나 버리고 2를 대입한 거랑 똑같아. 그럼 2를 대입한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2까지 길이를 재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인수에 2를 대입하겠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2까지 길이를 재겠다라는 거예요. 1이지. 근데 눈으로 봐. 음수인데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물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최고차항의 개수까지 곱해 주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3번. 자, 밑에 예제 3번. 자, 우리가 수투에서 공식으로 많이 했었던 거야.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넓이비 혹시 기억하고 있어? 그쵸? 네, 2대 1이야. 넓이비 2대 1이야. 이 정도는 까먹으면 안 돼, 얘는. 왜냐면 여기는 우리가 넓이 공식 쓸 수 있잖아. 여기 밑에 물어보면 위에 있는 넓이 공식 써서 절반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얘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2차 함수에서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조금 전에 했었던 그 거리곱을 이용하면 여기 대칭축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어. 자, 여기서부터 2까지 길이를 선생님 K라고 둘게요. 여기서부터 2까지 길이를 K라고 두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편의상 1이라고 둘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면 그만큼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 길이는 최고차항 개수랑 여기 각 절편까지의 거리를 곱한 거다. 최고차항의 개수를 선생님 편의상 1이라고 뒀으니까 여기는 K제곱이다 라고 둘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기울기 한번 재볼 거야. 자, 여기 기울기는 어디에서 기울기를 재고 있냐면 지금 나는 얘를 기준선으로 보고 있는 거야. 얘를 기준선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기준선에 놓여있는 절편 중에 한 군데에서 기울기를 재고 있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절편까지의 거리의 곱이다. 근데 남아있는 절편이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곱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 잰 게 여기에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하는데 막 여기 또 P라고 자꾸 식 세워서 하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림에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들어줬던 예를 계속 그림이랑 비교하면서 그림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바라봐야 돼. 여기 X축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랬어. 어차피 평행이동 위로 올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얘가 절편이야. 절편에서 접선 기울기 잴 때는 나머지 절편까지의 거리의 곱이랑 최고창의 개수를 곱해준다. 최고창의 개수를 1이라고 설정해놨으니까 여기서부터 2까지의 거리 2K다 라고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접선 기울기는 2K로 보면 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직선에서 기울기를 만나잖아? 그럼 기울기가 나한테 알려주는 정보는 뭐야? 밑변과 높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죠. 기울기를 알고 밑변을 알면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기울기를 알고 높이를 알면 당연히 밑변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여기 기울기를 알죠? 근데 여기에서 얘를 밑변으로 하고 이 노란색 위에 쭉 연장해서 이 점까지 직각삼각형을 바라봤을 때 자, 얘가 밑변으로 보고 여기를 높이로 보면 되죠. 근데 나는 밑변을 알고 기울기를 아니까 높이는 밑변 곱하기 기울기. 이 정도 알지? 밑변이랑 높이, 기울기를 곱하면 높이가 된다. 2K 제곱. 자, 그러면 저기 길이가 2K 제곱이니까 여기 남아있는 이 길이는 뭐가 나와? K 제곱. 자, 그래서 내신 할 때 선생님이 이차함수 성질이라고 얘기해줬었던 건데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라고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내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증명해줄 때는 접선식을 세워서 증명을 해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리곱을 이용하면 그런 교과서적인 증명 필요 없이도 직관적으로 저기 길이가 같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썼던 차함수 개념이랑 거리곱 개념을 이제 접목시켜서 볼게요. 자,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를 fx라고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을 gx라고 둘게요. 자,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데 교점의 x좌표를 편의상 그냥 임의대로 1, 3, 4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직선은 절편이 1이야. x절편. 자, 그래서 얘는 기울기를 선생님 그냥 임의대로 설정할게요. 기울기를 2라고 설정하고 여기에서 1,0을 지나니까 x 빼기 1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둬보자. 자, 이제 저런 그림 보면 우리가 차함수를 바로 떠올릴 수 있지. 그림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내가 차함수를 떠올린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fx에다가 다 gx를 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뭐를 만든다는 거야? 기존에 있던 3차 함수 fx에다가 gx를 빼버려서 이런 함수, 3차 함수를 만들겠다라는 거지. 그 이게 차함수라는 건 사실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를 재서 그거를 x축에다가 그대로 놓아둔 게 차함수야. 그러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똑같아. 자, 여기 길이랑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 길이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여기 주어져 있는 면적과 여기 주어져 있는 면적도 당연히 똑같겠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가 1, 3, 4라고 돼 있어. 그럼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차함수식은 x 빼기 1, x 빼기 3, 그 다음에 x 빼기 4라고 이렇게 둘 수 있겠지? 자, 최고차의 개수는 뭐 p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fx를 구한다라는 거는 이 차함수식을 세웠으면 거기에다가 관계를 맺은 상대편 함수를 다시 더해줘서 우리는 뭐를 만든다라는 거야? fx식을 만든다라는 거야. p에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4 더하기 gx야. 자,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우리는 실제로 그림에서 보고 할 때는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림에 녹여서 문제를 풀 거거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뭐를 구할 거냐면 5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5에서의 함수값이라는 거는 뭘 구하겠다라는 거냐면 여기가 x축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까지 높이를 구하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차함수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5를 따라오면
이 차함수에다가 5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높이는 이 길이죠. 자, 이 길이를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이 나오는 거지. 이 길이가 그대로 여기 내려와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거리곱 써서 구할 수 있잖아. 자, 얘 높이 거리곱 쓰면 여기 기준선을 얘로 봤을 때 근이 다 나와 있으니까 각 근까지의 거리 5에서부터 1까지는 4, 5에서부터 3까지, 5에서부터 4까지 거리 재고 최고창의 개수 곱해주고 그러면 얘 양수, 여기 길이도 양수 딱 맞아떨어지죠. 자, 이 값은 여기 길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F5를 구하려면 이건 F5가 아니지. 이거는 차함수에서의 높이잖아. 아까 선생님 계속 얘기한 게 차함수에다가 상대편 연결된 함수를 더해줘야 원래 함수로 돌아간다고. 그럼 나는 여기 차함수의 높이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돼? 이 G5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얼마가 돼요? 4를 더해주면 얘가 F5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식을 세우지 않고서도 이건 선생님 식이랑 비교해 주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 여기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똑같은 식이 나와.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식을 세울 거면 이렇게 안 해도 돼. 내가 식을 세우지 않고서도 그림에서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비교해서 보는 거거든. 여기에 5를 집어넣으면 이게 G5니까 여기 있는 식이랑 다 똑같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식을 세우지 않고 이 그림에서 여기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차함수를 그려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차함수의 높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높이를 재서 이만큼 더해주면 F5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 녀석의 미분계수 한번 찾아볼 건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F'4를 저기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자, F'4라는 거는 여기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잰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 밑에 있는 함수랑 얘는 잘 보면 여기에서 얘를 뺀 거야. 근데 우리가 덧셈 뺄셈은 미분도 다 따로따로 할 수 있지. 그러면 당연히 얘 그대로 따라왔을 때 여기 4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fx의 접선 기울기에서 gx의 접선 기울기를 뺀 게 이 차함수의 여기에서의 접선 기울기 아니겠어? 당연한 거겠지? 그치? 근데 여기 차함수는 직선이기 때문에 접선 기울기가 2야.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기울기에다가 다 2를 빼면 밑에 있는 차함수의 기울기가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기울기를 쟀는데 기울기가 5다. 그럼 그거 그대로 따라 내려와서 여기에서 기울기 재면 당연히 3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에서 내가 기울기를 재고 그거 그대로 따라와서 이만큼 빼주면 밑에 있는 차함수에서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내가 이번에 여기에서의 기울기를 재고 싶잖아. 그럼 차함수에서 여기 기울기를 재서 다시 복원. 어떻게 복원시키시면 돼요? 상대편 함수의 접선 기울기만큼 더해서 복원시켜주면 돼. 그럼 여기에서의 기울기인데 얘가 뭐야? 인수, 절편이야, 절편. 자, 절편에서 기울기 잴 때는 뭐 하면 된다? 나머지 절편까지의 거리 곱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가 얼마? 3.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가 1.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1에다가 자, 어떤 그림에서 거리곱 쓰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거리곱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숫자는 양수인데 혹시 여기 그림에서 음수로 보인다라고 하면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어떻게 얘는 차함수니까 원래 함수로 되돌려. 뭐해서? 상대편 함수를 더해서. 근데 우리는 미분계수를 찾고 있으니까 상대편 함수의 기울기를 더해서 되돌려야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된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 문제에 좀 몇 개 적용해보고 잠깐 쉴게요. 자, 문제 6번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랑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a를 구하여라. 자, 기준선을 얘로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3차 함수가 자, y는 k랑 만나는 점의 x좌표가 a, 2, 6이다. 자, 근데 여기에서 2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야. 여기 세 군데 중에 접선 기울기가 음수인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x좌표가 2인 거야. 그러면 6은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x좌표가 6이고요. 여기 x좌표가 얼마다? a다 라고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뭐를 구하래? F'2가 마이너스 4래. 그 그림에서 바로 할 거라고. 식 세우고 곱미분 안 쓰고 그냥 바로 할 거예요. 자, 이게 기준선이죠. 얘를 기준선으로 보는 거잖아. 기준선의 절편에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절편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는 2-a.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는 4.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는 1. 자, 얘가 다 거리고 최고창의 개수도 양수니까 이 값은 양수죠. 자, 눈으로 봤을 때 여기는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고? 자,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4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랑 4랑 약분하면 2-a가 1 나와야 되니까 a의 값은 1이다 라고 둘 수 있어요. 자, 이번에 구하라고 한 거 F'A죠. 여기 또 기준선에서의 절편에서 또 기울기 물어보니까 어떻게 한다? 나머지 절편까지 거리 1,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 얼마? 5, 최고창의 개수 1.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양수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그대로 답을 써주면 돼. 넘어갈게요. 자, 밑에 문제 7번.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 자, 이게 gx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정의를 했대. 자, fx가 0일 때는 3이라고 두고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둔 거야. 자, 여기에서 3으로 갈 때 얘 뭐라고 읽어? 극한값. 극한값이 함수값에서 1을 뺐대. 그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르다라는 거니까 얘가 나한테 주는 1차적인 정보는 뭐야? gx는 x는 3에서 불연속이다. 자, 근데 이 gx가 불연속이 되는 후보 지점은 어떤 지점이야? fx가 0이냐 아니냐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x는 3에서 불연속이라는 거는 f3이 0이라는 거를 의미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얘 식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 자, 그러면 3에서는 f3이 0이니까 함수값은 얘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3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2다. 자, 그러면 F3이 0이니까 극한값은 뭘로 계산해야 돼? 얘로 계산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저기에 집어넣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분의 fx 더하기 3. 자, 분모 0으로 가. 자,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데 자, 얘는 0으로 안 가죠. F3이 0으로 가면 얘는 1로 가지. 자, 우리가 극한 처리할 때 앞으로 곱해져 있는 0 아닌 극한값은 다 선처리할 겁니다. 얘가 곱해져 있는 극한값 0은 선처리하면 안 돼. 얘는 부정형이랑 관련된 숫자라서. 자, 그래서 곱해져 있는데 극한값이 0이 아니야. 그럼 먼저 선처리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얘 극한값은 그냥 1로 먼저 처리해버리면 1로 먼저 처리해버리면 여기 남아있는 극한값이 2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얘는 먼저 극한 처리한 거야. 0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곱셈 덩어리니까. 자, 그러면 얘 극한값을 처리할 건데 얘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당연히 F6이 0이다 라는 추가 정보도 찾았습니다. 자, 얘는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고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 쓸게요. 로피탈 쓰면 어떻게 돼? 미분해서 3 넣고 자, 위에 있는 식도 미분해서 3 넣으면 이게 2다. 로피탈 다 쓸 수 있지? 자, 그래서 이 극한값이 2다 라고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정보를 종합해보면 1번 F3은 0이다. 자, 2번 F6은 0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F'3분의 F'6은 2다. 최고창의 개수는 1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기준선 0으로 볼게요. 자, 3도 절편이고 6도 절편이야.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생겼겠지. 왜냐면 3과 6은 접선 기울기의 부호가 플러스 같다고 알려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부호 같은 게 끝에 2개. 얘 혼자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3이 여기 있고 6이 여기 있는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F'3을 구할 건데 나는 얘 X축을 지금 기준선으로 보고 있거든. 기준선의 절편 중에 하나에서 미분계수를 찾는다. 그러면 거리 곱에 곱하기 최고창의 개수.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3이야. 여기는 L이라고 두고 여기 남아있는 길이는 3-L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F'3은 3 곱하기 L이라고 두고 최고창의 개수는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져 있지. 여기서 최고창의 개수는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곱하기 1.
자, F'6은 여기에서의 접선 기울기야. 그러면 거리, 각각의 절편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는 3. 여기서 남은 절편까지의 거리는 3-1. 최고창의 개수는 1. 부호 양수인지 확인하고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자, 이 값이 얼마다? 2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럼 여기 3, 3 다 약분되지. 넘겨서 정리하면 3-1은 2L이다 해서 L의 값이 얼마다? 1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L의 값이 1이면 여기가 3이고 여기 좌표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4가 된다는 거야. 누가? fx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0 되는 값이 3, 4, 6, 3개 있다라는 거야.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G5야. 그럼 5는 0 되는 값이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해버리면 되죠. 그럼 여기에 대입하면 내가 구하는 거는 F5분의 그 다음에 F8, F5 더하기 1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그리면서 다 해결해버릴 거야. 얘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절편을 다시 찾은 게 지금 3, 4, 6이고 최고창의 개수는 1이죠. 누가? fx가. 자, f5를 구하려면 여기 함수값이니까 이 길이를 재서 기준선에서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f5는 어떻게 해? 남아있는 절편까지 거리 3, 거리 2,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 1,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 1에다가 그럼 얘는 거리가 2지, 2.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가 2인 거야. 근데 얘가 x축이네? 그럼 x축에서 이만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돼요. 자, 두 번째 F8. 자, F8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 길이 재서 기준선에서 더해주면 되지. 그럼 8에서 각각 절편 빼면 5, 4, 2, 최고창의 개수 1. 양수니까 그대로 플러스로 두시면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넘길게요. 자, 뒤에 문제 8번.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대요. 자, 여기에서 gx는 fx랑 절대값 f'x를 더한 거야. 여기서 f0이 0이라고 주어져 있지. 근데 g0도 0이래. 대입해야겠지. 그럼 여기 0 대입하면 0. 얘도 0. 그럼 얘도 0 돼야지. 그치? 그럼 f'0은 0이다. 여기에 0 대입하면 0 되고 얘 때문에 얘도 0 되니까 여기도 0 돼야 돼서 f'0도 0이다. 자, 그러면 f0이 여기면서 f'0이 0이니까 fx는 0에서 x축이랑 접한다. 자, 근데 양의 실근을 하나 갖는데요. 그럼 양의 실근 여기 어딘가에 하나 갖겠지? 그러면 개형이 픽스가 됩니다. 이렇게. 자,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냐면 1이에요. 자, 4번. fx 절대값 벗기면 4 또는 마이너스 4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총 3개. 그럼 얘랑 만나는 게 총 3개이려면 얘는 상수함수랑은 무조건 한 점 이상에서 만나니까 하나랑 두 군데에서 만나고 나머지 하나랑은 한 군데에서 만나야 되는데 여기가 x축이면 4를 그었을 때 무조건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4랑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된다는 거야? 2개가 생겨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가 극소 위치에 놓입니다. 자, 여기에서 G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집어넣으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F3 더하기 절대값 F'3을 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 뭐가 나와 있어?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라서 여기 거리가 4라고 나와 있어. 근데 우리는 여기 비율 관계 알아.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치? 그럼 여기는 2K, 여기는 K라고 둘 수 있지. 그럼 거리곱 쓸 수 있겠어? 여기서부터 2까지는 2K의 제곱, 4K 제곱. 제곱해야 돼. 중근이니까. 3중근이면 제제곱. 자, 여기서부터 2까지는 K. 최고창의 개수는 1. 그러면 여기 거리 얼마? 4. 그러면 K 값 얼마? 1이다. 자, K 값이 1이면 여기가 1이니까. 자, 이 점의 X좌표는 얼마? 3이다. 자, 그럼 3 집어넣으면 0이야. 그럼 얘는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 자, F'3 구하라 그랬는데 얘가 또 나이스하게 여기 절편에서의 기울기를 물어보네. 그럼 어떻게? 남은 절편까지의 거리를 재는데 얘가 뭐다? 중근이다. 그러니까 몇 번 곱해? 2번 곱해. 그러면 3, 3은 9,
최고차의 개수는 1. 절대값 씌워도 9다.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 9번. 자, 그림과 같이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자, y는 x랑 지금 세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 a, b, 길이가 2k, 그 다음에 여기가 2대 3, a, b랑 b, c가 2대 3, 여기 2k, 3k. 자, 그랬을 때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1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지. 자, 얘 차함수 그릴게요. 자, 차함수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여기를 A'이라고 두고 B'이라고 두고 C'이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얼마? 2K. 왜? 아니, 직선이 2대 3이면 빗변이 가로 길이도 2대 3이야.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2K, 여기도 3K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는 여기에서 어떤 함수를 뺀 거야? y는 x라는 함수를 빼서 만든 게 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함수는 fx가 아니라고. fx에서 x를 뺀 함수야.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미분도 따로따로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A에서의 접선 기울기에다가 얘 접선 기울기 1을 빼면 뭐가 나와?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A에서의 접선 기울기에다가 1을 빼면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나와.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접선 기울기에다가 1을 더하면 A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얘가 절편이니까 나머지 절편까지의 거리고 2K 곱하기 얼마다? 5K. 그쵸? 여기 2, 3이니까 2K 곱하기 5K. 얘는 여기서 기울기. 자, 역으로 갈 거야. 역으로 갈 거면 기울기 1을 더해줘야 얘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1을 더해주면 A에서의 기울기 11이 된다. 자, K제곱 얼마? 얘는 1이다. 자, 얘는 길이 B를 나타냈으니까 K 값은 얼마예요? 1이다. 자, 이번에는 C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C'에서 접선 기울기 구해서 복원시켜. 1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 기울기 구할 거면 3K 곱하기 5K. K가 1이라 그랬으니까 3 곱하기 5. 자, 거기에다가 뭐? 다시 위로. 이거는 차함수, 뺀 함수니까 다시 더해. 근데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 뺀 함수에 접선 기울기를 더해준다 라고 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0번 한번 해볼까요? 자, 볼게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알파 0, 알파는 얘 방정식의 근이지. 그럼 얘네는 x축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접선 기울기가 0이어야 되는데 알파가 양수야. 근데 여기 있는 알파는 x축에 놓여 있는 건 아니래. 얘가 양수니까. 그러니까 f 알파는 0이 아닌 거야. 그럼 얘는 f 프라임 알파가 0이어야 이 방정식의 근으로서의 자격이 있겠지.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 얻은 건 여기 있는 이 알파의 값은 접선 기울기가 0이면서 그 다음에 함수값은 8알파. 아, 접선 기울기는 0이면서 함수값은 8알파. 그 다음에 나머지 접선 기울기가 0 되거나 x축에 놓여있는 점은 다 알파보다 왼쪽에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알파의 위치를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점 중에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을 알파, 8알파라고 잡아야 남아있는 얘네들이 갈 곳이 생기겠지. 그럼 얘를 이렇게 잡으면 남아있는 얘네 점은 어떤 점이야?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점이거나 자, 이 녀석의 그 y좌표가 양수니까 x축은 얘보다 무조건 밑에 있을 거거든? 그래서 fx가 0 되는 점, 남아있는 이 두 개가 각각 x좌표가 0이랑 마이너스 알파여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x좌표가 0이 되는 거고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뭐를 쓸 수 있냐면 기준선은 뭘로 보는 게 좋아? 얘죠. 얘는 쓰잘데기 없는 선이야. 얘는 이 선에는 근이 하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쓸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거리곱을 쓰던 뭔 공식을 쓰려면 무조건 기준선에 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리곱은 기준선에 모든 근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선으로 써야 뭐 비율 관계도 쓰고 뭐도 쓰겠지. 그럼 여기가 x좌표가 알파 0이니까 여기 이 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되겠죠. 왜? 2대 1의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우리는 얘를 기준선으로 볼까요? 그럼 얘를 기준선으로 봤을 때 그림에서 내가 획득한 건 뭐가 있어? 여기 높이가 8알파고 얘가 x축이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 거리의 곱이 8알파라는 거를 찾아낸 거야. 자, 나는 뭐를 기준선으로 본다? 거리 곱은 x축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근이 다 표현되어 있는 기준선을 잡고 그 기준선에서부터 다른 함수값까지 거리가 바로 거리 곱이야. 그래서 얘를 기준선으로 잡았을 때 이 기준선에서부터 다른 함수값까지의 거리 8알파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뭘 쓸 수 있어? 거리 곱을 쓸 수 있어. 어떻게 쓰면 돼? 여기 있는 x 좌표에서 이 기준선에 놓여 있는 나머지 절편까지의 거리의 곱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는 여기 x좌표 보면 2분의 알파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를 잴 거니까 이 점의 x좌표에서 남아있는 절편까지의 x좌표가 얘는 알파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알파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는 얼마? 2알파. 근데 여기가 뭐야? 중근. 그럼 몇 번 곱해? 2번.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2알파를 2번 곱해. 거기에 마지막으로 뭐 곱해?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할 필요 없겠지. 이것까지 했을 때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8알파가 나오는 거야. 그럼 나는 알파 약분하고 이 약분하고 얘 약분하면 알파 제곱의 값이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나요? 그러면 알파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나는 알파의 값이 2니까 여기 x좌표는 2고요. 여기 x좌표는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2 대입하면 16이 돼요. 16.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 물어봤어? 1의 함수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1은 변곡점이잖아. 얘와 얘 사이에 있으니까 1의 함수값이면 여기를 물어본 거거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나는 기준선을 뭘로 보고 있어? 얘로 보고 있잖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곱 잰 다음에 여기 16만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거리곱 재려면 여기에서 절편까지의 거리 2에다가 여기에서부터 나머지 절편까지의 거리 1인데 얘가 중근이니까 얘는 2번 곱해주고 최고차항의 개수까지 곱해주면 여기 거리가 나오는 거야. 거기에 얼마를 더해줘야 돼? 16까지 더해줘야지만 최종적인 함수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